네, 반갑습니다. 약사 이진수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구토 멀미에 도움되는 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약사 이진수가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선수 우리 메시 선수도 한때는 이 운동장에서 너무 열심히 뛰다가 속이 너무 메스꺼워서 구토를 하는 장면을 노출해 버렸는데요. 약사로서 이런 메시 선수한테 구토하는데 도움되는 약을 바로 추천해 줄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약사가 아니어서 제가 추천할 수 없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또 약국에서 약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각설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Let's get it. 약국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생각보다 이 구토 멀미에 도움되는 약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사님, 토할 것 같고 어지러워요. 추천해 줄 수 있는 약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해서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한번 첫 번째로 도움이 되는 약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러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멀미와 구토가 왜 일어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는데, 이런 멀미나 구토 증상은 왜 일어날까? 우리 몸속에는 이런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귀 쪽에 있습니다. 이런 평형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관이 바로 이 전정기관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전정기관의 비이상적인 반응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운전 중에 차가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운전을 하거나 전정기관이 정신을 못 차린다라고 할 때 이제 멀미를 일으키게 하는 이 구토 중추에 발생을 하게 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대뇌 겉질에는 대뇌로부터 이 사인을 받아가지고 구토 중추로 연결을 했을 때 멀미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징그럽고 이런 걸 내가 보아야 하나 싶을 정도의 사진을 봤을 때 이제 구토 중추를 일으킬 수가 있고, 혹은 뭐 소리나 아니면 뭐 이상한 냄새라는 것을 느꼈을 때도 구토 중추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됩니다. 세로토닌이라고 하죠.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히스타민 이런 것들이 자극을 하게 돼가지고 구토 중추를 발생을 하게 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히스타민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타민을 막아줄 수 있는 약, 바로 항히스타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걸로는 두 가지 성분이 가장 유명하게 될 수가 있는데, 메클리진이라는 성분과 디멘히드리네이트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1세대 항히스타민제로 분류가 됩니다. 혈액 뇌장벽을 통과하는 약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는 BBB라는 이런 장벽을 통과를 하게 되면은 좀 졸린 성분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부작용을. 하지만 이런 전정기관의 과다한 흥분을 억제를 시켜줄 수가 있고, 이뿐만 아니라 이런 아세틸콜린의 작용 차단과 구토 중추의 자극을 감소를 시켜줄 수가 있고, 멀미 억제를 함으로써 구토를 완화시켜주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약이 되는 게 바로 이 메카인정, 뭐 이런 약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이 졸리게 될 수가 있고, 주로 사용하는 약으로는 이런 멀미 혹은 뭐 메니에르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런 귀 쪽에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약이 될 수가 있게 되고, 구역 구토 이런 거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항히스타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메클리진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메클리진은 아까 얘기 들었던 디멘히드레이네이트보다는 좀 더 센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작용 시간을 보시게 되면 24시간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이나 가게 되는데, 하루에 한 번만 복용해도 효과가 오래 유지된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장거리 이동을 할 때 있잖아요.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차를 타고 간다거나, 뭐 이번에 이제 다가오는 설날 아니면 뭐 추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가용을 타고 갔을 때는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메클리진을 미리 복용을 하시고 차를 타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시럽제로는 이런 뭐 노보민, 소보민 시럽 이런 시럽제들이 좋기도 하고요. 먹는 약으로 봤을 때는 이런 메카인정이나 보나링 추어블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이제 처방약으로 받는 이런 보나링 A의 이런 추어블 씹어서 복용하는 약으로 나온 것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가루약도 있어요. 이런 가루약으로도 충분하게 멀미에 의한 어지러운 구토 두통에 도움이 되는 약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디멘히드리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이런 메클리진보다는 그래도 단거리 여행에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 메클리진보다는 조금 살짝 강도가 약한 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졸린 거를 조금 더 피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디멘히드리네이트와 카페인 성분이 포함된 멀미 약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드셔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음료수로 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지롱, 토스롱, 보통 롱 이렇게 된 것들이 보통 멀미약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약들을 먼저 드시고 차를 탄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멀미가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을 할 수 있는 약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럽제도 있어요. 이지고 시럽이라고 해가지고 온가족 멀미약. 보통 이런 온가족 멀미약이라고 한다면은 주로 이제 소아분들도 같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시럽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에는 구토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해 주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드시고 예방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들이라고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으로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이지고 시럽 같은 경우에는 피리독신이라고 하는 성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이 이지고 시럽의 이런 피리독신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 위 점막에 있는 지각신경을 마비를 시켜줌으로써 이 반사성 구토를 감소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리독신 단독 제품보다는 이런 시럽제에는 이런 디멘히드리네이트와 함께 같이 복합제로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이 피리독신을 복용할 때도 좀 부작용이나 이런 금기사항이 있게 되는데, 3세 미만 주로 이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지고 시럽을 드시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울 수가 있겠다. 그래서 한 4세 이상 어린이집 갈 정도의 그런 해당하는 나이가 된다면은 이지고 시럽을 드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약으로는 항콜린제 스코폴라민 제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코폴라민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 무슨 약이냐 이렇게 좀 어려워할 수가 있게 되는데, 진짜 유명한 약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바로 그게 이 키미테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키미테 패치 진짜 많이 유명해요. 왜냐하면 이런 귀 아래 이렇게 동그랗게 패치로 붙이는 분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중추신경계에 유입되는 콜린성 신경을 전달을 저해하는 것이
것이 바로 이 스코폴라민 패치, 키미테 패치가 될 수가 있고요. 이 스코폴라민 제제 같은 경우에는 최소 4시간 전에는 부착을 해야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해드렸던 하이 스코폴라민 같은 경우에는 구토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해결하기 쉽진 않고 예방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키미테 패치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한 매만 붙이고 하루에 하나만 붙이고요. 그리고 16세 이상, 그러니까 한 고등학교 학생분들 이상에 한해서만 키미테 패치를 붙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린이 전용으로는 전문 의약품으로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수학여행 다닐 때 어린애들이 이런 키미테 패치를 붙이고 있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키미테 패치는 성인용으로는 일반 약으로 구매할 수 있지만 어린이 전용은 이제 처방을 받아서 구매를 해가지고 약을 붙여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세월이 또 많이 바뀌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약이 또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부작용은 졸리기 때문에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는 비추천을 드리고, 주로 이제 택시를 타는 분들이나 아니면 관광버스를 타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 키미테 패치를 사용하시는 것이 괜찮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돈페리돈이라는 약이 나오게 됩니다. 주로 음료 형태의 구토 억제제로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도파민이 위장 운동을 억제를 하게 되는데 위장 운동 촉진제라고 하나요? 이런 소화불량이나 구토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약이 돈페리돈이 될 수가 있는데, 주로 저는 이제 약국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술 이런 거를 좀 많이 드셔서 이제 구토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좀 돈페리돈을 좀 드리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이제 음료 제제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돈페리돈을 드리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구토가 발생했을 때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돈페리돈이 될 수가 있게 되는데, 부작용으로는 뭐 추체로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운동신경의 이런 부작용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어요. 그래서 도파민을 차단을 시켜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추체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고, 제일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임산부 분들에 한해서는 금기가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젊은 여성분들에 한해서는 이 돈페리돈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트리메부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트리메부틴 정말 저는 많이 쓰는 약제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설사나 이런 변비 이런 쪽에서도 제가 트리메부틴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위장운동 조절제로 정말 독특한 그리고 정말 효능이 좋은 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트리메부틴 제제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진행된 구역구토 약으로는 적합하고요. 그리고 부작용도 돈페리돈보다는 조금 낫기 때문에 이런 트리메부틴을 저는 먼저 추천을 드리고, 그게 아니면은 돈페리돈과 함께 트리메부틴을 같이 드리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정말 구역구토가 심한 경우에 한해서는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약국에서 이런 구역구토를 해결해 보는 것은 정말로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구역감이나 이런 거를 잘 느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약국을 미리 방문해 주신다면은 좋은 약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예방하거나 구역구토를 해결해 주는 약을 찾기 위해서는 약국에 방문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저는 이번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같이 해주신다면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로 크나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